반갑습니다. 페미니즘으로 철학하기 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번째 강의 유튜브를 올리고 지금 꽤 몇 달 지났습니다. 몇 달 지나고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처음에는 방학이니까 그러면서 사실 좀 게으름 부렸고요. 방학 동안에 물론 뭐 게으름 부렸다고 해도 전혀 다른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연구할 게 있어서 조금 방송 찍는 걸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이 질문이 달리는 걸 보면서 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또 계속하고 답을 달아야지 하는데 답을 달기만 하는 것보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또 대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래저래 좀 핑계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작한 거니까 시작한 것은 끝을 보는 것이 좋겠죠. 뭐 이 끝을 본다는 게 별건 아니고요. 여성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과정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책 읽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여성학이죠. 일종의 여성학이고 여성주의인데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운동들 또는 이러한 주장들이 왜 생겨났는가를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면서 페미니즘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만을 위해서 또는 여성만이 행복한 또는 여성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배제하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운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더불어가는 장이고 또 지구에는 인간만이 있지 않고 다른 생물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존재들이 이상하게도 어떤 존재는 좀 더 우월한 존재로 어떤 존재들은 우월하지 않은 존재들로 그렇게 취급하다 왔고 어떤 존재들은 쓸모있는 존재로 어떤 존재들은 또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항상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 더 가치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되곤 했었습니다. 그런 평가들이 정당한가 이런 의문들도 생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질서 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 평가들이 필요하고 보다 더 나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보다 나은 것은 무엇을 향한 것이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그런 생각들이 근본에 깔려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6번째 시간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여성의 예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전에 읽었던 이 책을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그냥 제 얼굴을 이따만하게 내고 했는데 PPT를 가지고 한번 지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어느 것이 더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올려두고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시선의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 얼굴이 이만하게 나오는 것보다 어쩌면 조금 작게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 뭐 어쨌든 이 이야기가 이 책을 보면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꺼번에 뭐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을 읽어도 좋겠지만 조금 책 내용을 자세히 그냥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책에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좋은 내용들을 사실 많이 놓칠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의 예속 1장 하고 그 다음 2장, 3장, 4장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급적 길게 찍지 않으려고 제가 합니다. 그 뭐 강의는 25분, 30분, 40분 이렇게 길게 하지만 여기에는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책 옆에서 보이죠? 저 PPT에 보이는 이 책이에요. 똑같은 책이에요. 제가 집에서 찍어봤습니다. 일부러 부엌을 배경으로 찍어봤어요. 부엌, 여성에 속하면 뭐가 가장 어울릴까 생각해봤더니 부엌이더라고요. 자, 이제 잡담 그만하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책은 언제 나왔냐면 1800 볼까요? 186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1869년 그러니까
19세기죠. 19세기이고 그 이전 1세기 이전에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성 중심 또는 진보를 이야기하고요. 인간의 이성은 하늘이 인간에게 권리로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계몽 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등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권리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칸트, 루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가 1776년 18세기죠. 그리고 프랑스 인권선언서가 1789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봅시다. 그런데 18세기에 천부인권 사상이 나오고 그리고 루소의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여성 권리 옹호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 틀 속에 여성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여성들은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권리를 내세울 수 없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요. 비록 어떤 전체적인 사회를 위해서건 또는 심지어 그게 여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건 간에 여성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권리에서 여성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여성들이 자각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성도 똑같은 권리를 달라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건데 이런 주장들이 아주 심각한 반대에 부딪혀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의 차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백래시라는 책도 나왔죠. 우리가 시간이 나면 이 백래시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여성 권리 옹호가 나오고 난 이후 1세기가 지난 후에 존 스튜어트 밀의 여성의 예속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1869년에 출간된 이 책은 여성해방론의 고전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학의 이론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70년에 존 스튜어트 밀의 이 책은 1970년에 재출간되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여성 문제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여성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스턴크래프트의 여성 권리 옹호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서술되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죠. 여성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이 처해 있던 어떤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어떤 억눌림의 감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테고요. 존 스튜어트 밀은 남성이죠.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예속되지 않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존하는 남녀 간의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는 원칙 그리고 나서 하이픈으로 설명이 붙여져 있어요. 제가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한 성의 다른 성애의 법적 예소 물론 이제 지금과 이 당시는 다르죠. 19세기와 21세기, 2세기라는 차이도 있고요. 법적으로 물론 지금도 법적으로 많이 이제 개정되어야 될 내용들이 아직 많습니다. 많지만은 이 당시보다는 훨씬 더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나아갔다는 것이지 여전히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동등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야 되겠지만 밀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이런 것들도 지금과는 다르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법적 예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 발전, 진보라고 얘기했죠. 계몽주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19세기까지도 이 계몽의 열망은 여전했습니다.
인류의 발전을 방해하는 아주 주요한, 죄송해요, 오타예요. 주요한 장애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밀은 재밌는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남성에게는 명령할 권리가 있고 여성에게는 복종할 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남성은 지배에 적합하고 여성은 부적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그런 주장에 대한, 그러니까 부적합하다고, 남성은 지배에 적합하고 여성은 부적하다고 말하는 그 근거를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너무 강한 확신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문장 강자의 법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책이 있죠. 플라톤의 국가에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정의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또 이 내용은 홉스에 와서도 다시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강자의 법을 따르게 되면 정말 불평등할까요? 아니면 강자의 법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사회에 이익이 될까요? 중요한 것은 그 강한 것을 정의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모두 동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밀은 여성들은 남성의 지배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물론 밀이 이 책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책 속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성의 여성 지배와 다른 모든 지배와의 차이점은 전자가 힘의 지배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은 불평 없이 남성의 지배에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들에게 어떤 복종 또는 어떤 순종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는 여성이 바로 여성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바로 여성성, 여성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여성의 매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녀라는 개념도 그 당시에 나왔던 거고요. 이렇게 이제 여성성, 매력 이런 말들을 통해서 여성을 가르치고 여성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이끌어져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남녀의 본성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자연적인 본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마저도 인위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남자답다, 여자답다가 아니라 그냥 너답다 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데요. 우리 사회는 남자들에게도 어떤 억압을, 또는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억압을, 다만 중요한 것은 남성에게 주어진 억압보다 여성에 대한 억압은 이중적인 억압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여성이 아내이거나 어머니이기를 원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아내가 되고 싶어하고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을 쓰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과연 희생은 의무인가? 희생은 과연 아름다운 행위인가? 만일에 그것이 의무라면 행해져야 될 것이고, 또 아름다운 행위라면 칭송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개가 그것은 강요되는 것이고, 또 스스로 강요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또 강요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남성들은 어떤가요? 자신의 딸들이, 또는 자신의 아내가, 또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여성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운명은요, 죽고 태어난 것 외에는 없겠죠. 나머지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1장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또 조금 쉬었다가, 며칠 쉬었다가 제가 2장을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